일단 저는 정부가 내렸던 명령들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법한 명령이기 때문에 정부가 철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6월 4일에 전공의한테도 명령이 있고 병원한테도 명령이 있죠. 그 명령이 뭐 일단 진료 유지 명령이 있고요. 업무 개시 명령이 있고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있어요. 전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이거 참 정부가 위법한 명령을 내렸었다고 봅니다. 그래놓고서 선심 쓰듯 그 명령들을 철회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정부는 목표를 달성했죠. 정부는 의료 현장이 개판이 되건 말건 의대 증원을 했잖아요.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진짜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참 나쁘고 뭐 양아치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는 뭐 그러면서 의료 정상화, 이건 의료 정상화를 하려고 명령을 철회한 게 아니라 이제 볼일 다 봤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은 내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가 명령을 철회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웃겨요.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명령을 철회한다. 명령을 철회하면 의료 정상화가 되냐? 그리고 더 웃긴 건 지금 그래요. 이제 병원장님들도 정신을 차릴 때가 됐어요. 정부하고 본인들이 같은 편에 서면 큰일 난다는 걸 저는 깨달을 때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정부는 명령을 철회하고 현장이 정상화되는 거는 병원장 역량이다. 이런 거예요. 병원장님들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저는요, 정부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위법한 명령 내려놓고서 요렇게 명령 철회하면 내뺄 수 있는 거 아니다. 요렇게 하고 내뺄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런 얘기를 이제 좀 법적인 내용들 좀 정리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법률가도 아니고 법률가도 아니고 정치평론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요새 느끼는 것 중에 참 안 좋은 게 하나가 그거예요. 이게 법 따지기 하잖아요. 법을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정치가 아닌 거예요. 이게 뭐 법치도 좋고 정치도 뭐 이렇게 법치가 곧 정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세상 모든 걸 법으로 하는 거면 그냥 컴퓨터가 AI가 하면 되는 거고, 인간과 인간의 타협, 협상, 계약, 이 정치의 영역은 그런 운용의 미를 발휘하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정치가 실종되니까 법치, 명령. 그럼 그 명령에 또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걸 따지게 되는 건데, 한심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자고요. 일단 퇴직금 문제가 계속 나오고, 사직이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인데, 이게 이제 찾아보니 이제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찾아보게 돼요.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 일단은 한 달이죠. 한 달이에요. 내가 사직서 내고 한 달이 지나면 난 사직한 게 됩니다. 사직서 수리 권한이 지금 병원 측에 있다고 하는데, 병원, 그러니까 사직서 수리 권한이 병원 측에 있으니까 병원에 와서 협상해라, 사직서 처리해라,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 이미 한 달 지나면 사직서는 그냥 병원은 등록해야 돼요. 이 사람 이제 저희 직원이 아닙니다라고. 안 그러면 그 위법이야.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분명히 하는 건, 이걸 위법성을 이제 다 날려버리기 위해서 2월달 사직서 말고 다시 써달라고 하는 거, 아까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그걸 자꾸들 부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미 밑장 다 까였다.
이미 뭐 방송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으로도 했고 그 맨 먼저 소스가 됐었던 임무영 변호사의 페북글 자체도 이미 퍼질 대로 다 퍼졌더만. 정부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밑장 빼다가 딱 걸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로 다들 이제 개소리 하는 분들이 이거 파업을 빙자한 사직은 집단행동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는데 아니 사직을 지금 이게 가짜 사직이 아니라고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그냥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복귀할 사람들은 복귀하고 남을 사람 남은 거 알아서들 하라는 거야. 집단행동 아니라니까.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전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직서를 내고 그냥 일반 일로 각자 도생하고 해외로 나가고 반수하고 뭐 각자 선택을 하고 하겠다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전공이 하는 건 무의미하다라는 결론을 내버렸다고. 참 갑갑합니다. 일단 퇴직금 같은 경우에 이제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분들은 이제 해당 사항 없죠. 인턴은 1년이 안 됐다는 1년 후에 레지던트가 되니까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해당 사항 없을 거고 인턴 끝난 다음에 레지던트 1년 차도 계약 조건에 따라서 퇴직금 청구 발생하지 않을 거죠. 그 분들은 일단 그 전공의 중에서 요 부분들은 일단 빼놓고 나머지 이거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요건을 갖춘 전공의들까 부터는 그런 그 민법 661조더라고요. 병원 측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네, 이거에 준해서 법대로 가야죠.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그리고 퇴직금 지연 이자는 얼마냐? 20%다. 퇴직금 지연 이자 20%다. 쌩까면 20% 이자를 내줘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사직서 수지 금지 명령 이거 위법입니다. 위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서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 이런 거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다. 여러분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저는 간단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공공의료기관 지금 메어 터집니까? 아니에요. 공공의료기관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여전히. 응? 그 1차 병원, 2차 병원, 응? 지역 공공병원들 지금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환자들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예요? 빅5죠. 빅5가 경영상 어려운 일이 발생한 거고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빅5가 적자가 나는 문제지 그게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야 이건 너무 행정권 남용이죠.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사직서 금지 수리 금지 명령하면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고 뭐 이런 거를 지금 59조 1항 뭐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해당한 사항 없다고 봐야죠. 이걸 어떻게 이걸 갖다 붙여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쇼냐면 민방위복을 입으면 위에 그러니까 되게 비상 상황이 걸린 거예요. 민방위복 입으면 웃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정확히 얘기하면 전공의들이 사직해서 난리 난 건 빅5죠. 빅5하고 상급 종합병원이고 정확히 요번에 이 정책을 정부와 파트너가 돼서 추진했었던 그런 병원들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짓눌리고 있는 거죠.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짓눌리고 있는 빅5와 상급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 전공의 여러분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손해가 발생을 한 게 일단 병원이 사직서 수리를 못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취직을 못했죠. 그래서 몇 달 동안 수익을 얻지 못했는데 최소한 전공의 때 받았던 액수 정도는 손해를 본 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봐요. 전공의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맥스로 받아주지 않고 그 전 수익인 전공의 월급에 준해서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몇 달 동안 이거 손해배상 받아야 되는 권리침해가 발생한 거다. 그러니까 일반이 전공의가 아니라 일반의로서 병원에 취직을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죠. 지금 상황이 시장 상황을 보고 정책을 써야지. 참 대단한 정부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개개인들이 손해를 보는 거,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불법적인 명령을 정부가 마구 갈겨도 된다라고 되는 법 체계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라는 그런 법 체계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거 일단 소송이 붙을 건데, 이거 집단 소송을 하지 마십시오. 집단 소송을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 또 집단 행동을 했다 어쩌고 정부에서 근거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공의가 개인 자격으로 한 명 소송을 하고 그 판결이 한두 개가 나오면 그거로 그 판결을 기준으로 또 우르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정부 공무원들, 뭐 대통령도 참 난감한 일을 스스로 벌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현자 타임, 정신을 차릴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서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하겠다고 사직서 끝까지 처리 안 해주고면서 법원장이래 병원장들이 그럴 거란 말이죠. 얘 돌아오고 너 돌아와야지, 이렇게 저렇게 좋고 사직서만 다시 이렇게 바꿔서 써주자, 막 6월 달로 해준 거다. 이거에 절대 꼬임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그 명령 위반, 이런 위법적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계속 설득하겠다고 그러면 말로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병원 측에다 나 당신하고 고용관계 아니요 통보를 하세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이 법률 용어가 고용관계 부존재 확인 이게 되는 거고, 퇴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고용관계 부존재 확인. 내가 관뒀는데 당신이 뭔데 날 관두지 못하게 하는데 라는 소송 3개를 내야 된다. 병원들 골치 아프게 생겼다. 지금 SNS,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을 공부하지 않았던 그 의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확산시켜주고 있는 얄미운 변호사들과 유튜버가 있네. 그리고 SNS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바보들. 참 정부하고 용산 바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국가 있잖아요. 이런 명령을 내린 국가도, 병원장뿐만 아니라 이런 명령을 내린 국가도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성공을 하고, 이 투쟁이 대단히 성공적인 투쟁이라고 보거든요.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정부를 향한 투쟁에서 이렇게까지 성공적인 적은 없다라고 보는데, 이 투쟁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압도적으로, 저는 고초는 되게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고초를 겪고 있지만 투쟁적으로는 제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게릴라전이기 때문이네. 그렇고, 그리고 중앙 통제를 안 해서 그렇다. 이거 의사사회의 헤게모니를 잡고 중앙 통제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면 있을수록 꼬인다. 그냥 각자 알아서 행동하게 하고 정보만 전파하면 된다. 정보만 전파해서 그냥 알아서 각자 판단하면 되는 일이지, 이거 투쟁 지침 같은 거 그런 거 만들 필요도 없다. 투쟁 지침을 만들 필요도 없고 뭐도 없고, 모든 걸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 투표도 하고 뭐 총파업 이런 것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다 회원들이 알아서 이렇게 뭐 파업하실 분들은 파업하시고, 아니면 그냥 휴진하실 분들은 휴진하시고, 각자 알아서 다 하면 될 일이고, 우리 화났어 정도만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면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낮에 얘기했었던 걸 또 한번 업데이트한 건데 이거는 되게 이 투쟁과 이 사태의 중요한 분기점이라 이걸 한 번 더 업데이트하고 보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